대표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대표님 잠깐 간략하게 소개랑 여기 농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한 1000평 정도 되고, 품종은 드래퍼가 600주, 네. 듀크가 한 500주 정도 심어져 있어요. 한 8년에서 9년 정도 된 것 같아. 네네. 우선은 이제 장단점이 있죠. 모든 품종이 다 우수한 건 아니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듀크는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특히 논산 지역에서는 한 6월 5일에서 7일 사이에 첫 수확을 하고, 한 17, 18일이면 수확이 마무리되는 뭐 대과정 품종이에요. 드래퍼 같은 경우는 한 17, 18일, 듀크 수확 끝난 다음에 한 열흘 정도 6월 말까지 수확이 되는데, 뭐 품질 자체가 굉장히 우수한 품종인 건 사실인데 습에 약해서 같이 반 정도씩 심어 보니까, 드래퍼 같은 경우는 사실 2년 전부터 뭐 10%, 20% 죽는데, 뿌리가 좀 약하고 과습이나 건조에 상당히 약한 품종 같아서 한참 수확기 때 그렇게 죽는 것은 농가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품종 같고요. 듀크 같은 경우는 뭐 수확량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당도가 좀 없다,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18mm 이상만 키워주면 당이나 식감에서 그렇게 빠지질 않더라고요. 아주 작은 과일들은 맛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지는데, 큰 과에서는 식감, 당도 뭐 상당히 우수한 품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 단점은 과일이 클 때, 열매가 큰 과일에서 꼭지가 터지는 현상이 사실 많이 나와요, 수확할 때. 그래서 꽤 주의해서 수확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단점이 있네요. 이제 올 가을부터 이제 남부 하이브시, 북부 하이브시, 또 시설에 들어가는 품종들 7, 8가지 정도를 실험 재배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그 토양에 맞게 식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기도 지하 수위가 상당히 높은 땅이에요. 점질 땅이고. 토양 재배도 뭐 식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사라든지 배수가 잘 되는 토양 같은 경우는 노타리를 친 후에 거기 피트모스를 넣고 또 흙을 좀 덮고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우드칩을 넣고 좀 노타리를 쳐서 좀 배수를 용이하게 해서 심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화분 재배라고 그러죠. 화분 재배에는 화분에도 심고, 백 재배라고 그래서 차광망을 가지고 백을 재배한 거, 또 부직포를 사용해서 분을 만드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 다 장단점이 있지만, 백 재배는 우리가 조금 뭐 환경이 아주 안 좋아서 쓴다면 모를까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배수라든지 뭐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한 여름에 뭐 한 2, 3일에 한 번씩 2시간에서 3시간씩 관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럼 말로 2시간, 3시간이 쉬운 것 같지만, 결국 재배를 하다 보면 뭐 기계가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용수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급을 못할 때는 사실 고사를 한다든지 잎이 뭐 마른다든지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5년이든 6년이든 10년 재배를 하는데 그런 실수를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한참 수확을 한 나무에서 고사가 된다든지 그러면 수분이 부족해서 굉장히 재배하는 농민으로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크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토양 재배를 하면 모관수도 올라오고, 이렇게 그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아무리 더워도 일부 뿌리가 토양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이라든지 그런 가뭄 피해는 확실히 덜해요. 수분 관리가 용이한 장점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산성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 논토양이나 이런 토양들은 산성이 높기도 하지만 피트모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토양은 피트모스에 재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비다, 추비다 이렇게 하기 전에 우선은 토양도 토양이지만 배수 관계가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우리가 시비를 할 때 어린 나무와
다 성장한 나무의 시비법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내용들을 쳐다보면, 유튜브나 이런 내용을 보면 블루베리는 유박을 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블루베리가 처음 성장을 할 때 식재를 해서 나무가 빨리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유박을 사용을 하면 굉장히 성장 속도가 좋아요. 그래서 수확기를 당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나무가 완전히 성장을 한 후에 너무 과도하게 성장을 하는데 유박을 줘서 늦게까지 양분 흡수를 하는 건 불합리하지만, 나무를 한참 성장시킬 때는 유박을 줘서 빨리빨리 성장을 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나 같은 경우는 어릴 나무에는 유박 사용량을 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비에서는 완효성 비료, 저는 델타코트라는 비료를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메이트, 미량 요소가 품질에 영향을 사실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과가 좀 단단하고 당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황하고 메이트하고 완효성 비료, 또 유박은 일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낙화 후에라든지 가끔 약재를 많이는 살포를 안 하지만 연 2, 3회 정도 살포를 하는데, 사실 나 같은 경우는 2510을 연면 11일 2, 3회를 하고 있어요. 수확 전에. 아무래도 이 듀크가 그렇게 아주 단단한 품종이 아니라 경도 부분이라든지 꼭지 떨어짐, 이런 부분들이 찢어짐이 조금씩 덜한 것 같아서, 저 같은 경우는 2510을 연면 11일 2, 3회 정도 해주는 그런 처리는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해조 추출물도 가끔 쓰는 편이에요. 그 해조 추출물에 그 MCMAX라는 제품이 있어서 농도도 좋고 점적호수 막힘 현상도 거의 나오지 않아서, 저는 MCMAX라는 해조 추출물을 뭐 수확 전에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관주를 해주는 편입니다. 많이 아는 건 아닌데, 한 15년 전에 6개 품종을 실험 재배를 했었어요. 20주씩. 그러니까 듀크라든지 드래퍼, 레가시, 오닐, 스파르탄, 그리고 네비다이 계통 한 품종인데, 실험을 해봤더니 품질이나 재배 측면에서 크게 무리가 없고, 수확을 분산시키는데 듀크랑 드래퍼랑 뭐 분산 효과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두 품종을 선택을 해서 지금 8년인가 9년째 재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열매라는 것은, 블루베리가 열매가 작기 때문에 최소 18mm 이상을 재배를 해서 70에서 80% 정도 수확을 한다는 목표를 둬야지만,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또 품위가 좋아지니까 그쪽 재배를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블루베리 품종은 국내에 너무 많은 품종이 있어요. 너무 많은 품종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농가분들이라든지 주변 분들이 듀크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배농사 질 때 신구랑 비슷합니다. 아주 맛이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게 그 재배가 아주 쉽도 않지만, 우선은 드래퍼나 이런 다른 품종보다 뿌리가 좀 강하고 보편적인 맛에 수확량이 많고 재배가 용이하다. 또 특히 수확기가 빨라서 빨리 재배를 종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저는 듀크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드래퍼라는 품종은 그냥 사과의 후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왼쪽은 듀크, 오른쪽은 드래퍼입니다. 근데 한 주에 뭐 3kg에 4kg, 많게는 5kg까지 수확을 하던 나무들이 많이 고사를 했어요. 다 뭐 열매라든지 상당히 장점이 많은 품종이거든요. 꼭지 찢어짐 현상도 거의 없고, 육질도 좋고, 열매도 크고. 드래퍼 같은 경우는 사실 한 20mm 이상을 7, 80% 정도 수확을 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력만 좀 좋다면. 올해까지 수확을 잘 했는데 여름 지나고 나니까 고사가 된다면, 그동안 또 다시 식재해서 심고 키우고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시설 재배에서는 대부분 남부 하이부시 품종을 심는데, 저희 논산 지역에서는 신칠라하고
인디고 크루숍, 뭐 주루, 또 새벽이,